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손석희는 2017년 왜 과천에 갔을까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정말 90세 노모를 모시고 간 걸까요? 정말 많은 의혹이 있죠. 이와 관련해서 김웅 기자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자신의 주장을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는데요.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창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도 김웅 기자가 네. 유튜브 채널에 이야기한 걸 저희가 네. 풀어서 해설을 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노모가 나왔는지 말씀 그러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참 여러분들도 이거 뭐 철진한 얘기 또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철진한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입니다. 김웅 기자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90세가 넘은 노모가 과연 그날 과천에 같이 갔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지인의 집을 가기 위해서였다는데 그 사람 도대체 누군지, 왜 인터뷰도 안 하고 왜 본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지,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봐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게, 누군가의 집을 방문했다면 누군지, 이걸 뭐 꼭 얼굴을 공개해야 됩니까? 음성도 변조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누군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어머니는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90세 노모인데요. 네. 김웅 기자의 얘기에 따르면 네. 굉장히 정정하다고 합니다. 네, 예. 그건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손석희 JTB 사장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우리 아들 괴롭혀? 김웅 너 잘못된 거야. 왜 우리 아들 괴롭혀? 언론들 잘못된 거야. 신의 한수 잘못된 거야. 내가 나가서 얘기할게 하고 아들을 해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어머니라면 당연히 당연하죠. 하실 건데 예. 안 하시는 건 왜 그런지 정말 뭐 좀 이유가 이해가 안 돼요. 있겠지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웅 기자 주장을 우리가 그대로 이야기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니까 김웅 기자 주장을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하죠. 네, 제가 이제 자료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자료화면 나갑니다. 네, 자료 화면 보면, 자, 2017년 4월 과천 공터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날 밤 견인 차량 기사들로부터 목격된 그 여인이 귀신 또는 헛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귀신 네, 또는 헛것.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천에서 목격했던 그 레카 차량 운전수가 제가 잘못 봤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쵸. 내리는 거 봤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제가 잘못 봤겠죠. 그래서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여인이 귀신 또는 헛것. 네. 잘못 봤겠죠. 네. 헛것.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 대한 내용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우리 어머니는 목동에 사시고 카톨릭 신자인데 예전에 과천에 살았던 적이 있고 과천 교회에 다녔고 거기서 알게 된 A씨에게 우리 어머니를 그날 밤 데려다 줬다. 이렇게 김웅 기자한테 이야기했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견인 차량 기사는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면 진짜 이 얘기대로 귀신 또는 헛것이 내린 건가요? 그러고 또 이제 어머니는 목동에 사시고 카톨릭 신자인데 네. 그 교회는 카톨릭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감리교인가 그래요. 예, 그렇죠. 예, 과천교회. 네. 예, 천주교 성당은 그 밑에 있습니다. 네, 한참 그렇죠. 밑에. 그 큰 길가에. 예. 거기서 알게 된 A씨에게 우리 어머니를 그날 밤 데려다 줬다. 이게 이제 손석희의 얘기인데 저는 말이죠. 이게 좀 그런 게 그러면 그 A씨가 네. 우리 집에 왔었다. 네. 그리고 어머니 모시고 왔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음성 네. 변조를 통해서. 아니면 그렇죠. 뭐 직접 얘기해도 되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또 어머니가 해명을 하면 되는데, 왜 해명을 안 하냐. 이런 내용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의문점이 하나 있는 게요. 예. 그 당시에 사고가 난 시간이 밤 10시 정도로 제가 들었는데, 예. 아니,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 시간이면 보통 주무실 때잖아요. 그렇죠. 그 주무실 때 거길 갔다? 그러면 그 A씨라는 사람 만나서 뭐 이야기도 안 하고 일단 자고 내일 아침 얘기합시다. 네. 이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 늦은 시간에 왜 갔는지. 음. 의혹이 계속 증폭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A씨든 손석희 사장의 어머니든 나와서 왜 갔는지, 그리고 언제 갔는지, 뭐 실제로 그거에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또 김웅 기자가 얘기했으니까 자료화면 보면서 네, 자료화면을 보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웅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A씨가 나서서 인터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JTBC에서 인터뷰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얼굴 노출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면 모자이크 처리하시고 음성 변조하시고 해서 인터뷰하세요.
손 사장 어머니까지 재워줄 정도면 손 사장 편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저 같으면 저희 어머니가 어디 뭐 친구분 댁에서 주무신다. 음. 그분이면 제가 모를 만한 분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알고 뭐 가족끼리도 잘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 정도면 아니 이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어렵지 않죠. 모자이크도 걱정되면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 되잖아요. 판때기 같은 거. 음성 변조. 음성 변조하고 얼굴 아예 가리면 되잖아요. 화면에 간단한 빼면 일이죠. 되니까. 이렇게 논란이 됐는데 당연히 그러니까요. 해명하고 네. 그날 어머니랑 왔었다. 내가 그렇죠. 봤다. 네. 우리 집에 자고 갔다. 네. 아니면 뭐 밥 먹고 갔다. 네. 얘기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의문에 휩싸여 있어요. A 씨가. 네. 그 A 씨가 이제 가상의 인물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논리가 다 깨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A 씨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러면 노모도 없었다는 거가 그렇죠. 되는 건데요. 예. 그렇게 되면 동승자가 그러면 누구냐에 대한 물음표가 또 생기는 거 예, 아닙니까? 예. 분명히 레카차 기사는 누군가가 내리는 걸 봤다. 젊은 여자가 내리는 걸 봤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봤는데 이제 귀신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왜냐면 손석희 사장이 계속 이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없었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제가 만약에 레카차 기사였으면 차는 도망갔으면 차 번호를 기억을 하고 그 내렸다는 동승자가 하나 있었다면 그 사람을 잡았을 겁니다. 왜? 왜냐면은 이 운전한 사람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신고를 해서 뺑소니의 증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차라리 잡았을 것 같아요, 저는. 아. 차 번호가 있으니까 그리고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건 다 명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여자를 잡았으면 그리고 내부 경찰을 레카차 불렀으면 운전기사가 그 상황에 그런 생각이 됐겠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거지. 물론 그렇죠. 이제 그리고 그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은 받았잖아요. 잊어버리고 그렇죠. 있었는데 네. 자기는 둘이 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네. 나중에 손석희 사장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봤겠죠. 이렇게 네. 얘기한 거죠. 물론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제가 네.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렇게 됐으면 아마 2017년도에 이게 논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 김훈 기자가 이야기한 게 되게 저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게 왜 네. 인터뷰를 안 하냐. 그리고 JTBC에서 해라. 자기가 안 하겠다. JTBC에서 그 A씨가 누군지 인터뷰를 하고 그날 상황에 대해 설명해라. 이 정도면 김훈 기자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인터뷰하겠다 그러면 이분이 신상을 진짜 노출될까봐 꺼려서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계속 이야기 네. 한번 이어가죠. 이야기. 자료화면 보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요 얘기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날 밤 나 과천에 가서 A라는 사람 집에서 자고 왔다. 그리고 나서 손석희 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석희야, 너 요즘 힘드냐? 공경에 처했냐? 내가 좀 도와주랴? 내 영상, 내 음성, 네 앵커 브리핑에서 좀 재생 좀 시켜라. 좀 틀어라. 석희야, 네. 너 요즘 힘드냐? 네. 공경에 처했냐? 네. 내가 좀 도와주랴. 네. 내 영상, 내 음성, 네 앵커 브리핑에서 좀 재생 좀 시켜라. 좀 틀어라. 그쵸. 제가 모든 생각할 어머니의 때- 그러니까 마음이죠. 만약에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우리 어머니께서는 아마 발벗고 나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런데 이게 모성애가 좀 부족한 건가요? 그렇게 되면? 아니면 뭐 손석희 사장이 본인의 어머니가 이렇게 공개되는 게 꺼려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마 어머니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아들 하나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더 큰 희생을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어머니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여성보다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심리학적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된 이야기고 뭐 옛날에 영화 공공의 적에도 보면 아들이 본인을 칼로 찔러서 살해했지만 그 아들의 손톱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 그 죽어간 어머니가 그 손톱을 삼켰죠. 예, 삼키는 이런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뭐 물론 영화라서 그런 거다 그렇게 하겠지만 보통 시나리오 쓰는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조사를 하고 과학적인 그런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손석희 사장 어머니가 이 얘기를 들으시면 실제로 만약에 그때 가셨고 그 이야기를 들으셨다 그랬으면 아마 본인이 직접 뉴스룸에 나가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또 더 다른 얘기도 있나요? 손석희 사장께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김훈 기자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한 얘기가 자 우리 어머니는 여전히 90이 넘으셨는데 영어 공부하신다. 정정하시다. 총기가 여전하시다. 이러면서 그 마지막으로 김훈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 손석희 사장 어머니를 재워줬다는 바로 그 A씨와 손석희 사장의 어머니가 JTBC를 통해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방송하면 손석희 사장의 그 말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믿고 정식 사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면 모든 것을 손석희 사장에게 넘긴 겁니다.
본인은 검증 과정에서 빠지고 이게 설사 뭐 가짜라고 해도 믿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네. 아니 어머니 나오고 A씨 나와서 인터뷰하면 네. 사감을 발표한다는 거 아니에요. 손석희 사장이 깔끔하게 이 문제 해결할 네. 수 있게 답안을 제시했네요. 아, 그렇죠. 김웅 기자가. 그러니까요. 네. 근데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김웅 기자가 얼만큼이나 그 JTBC 사장인 손석희 씨를 음해하거나 해악을 가하려는 게 아니라 진실을 좀 밝히고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 그러면 손석희 사장이 사과를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웅 기자는 절대로 손석희 사장을 연맥이려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보통 빅엿을 날린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손석희 사장이 적당한 사과만 하면 김웅 기자가 이렇게 크게 판을 안 벌렸을 텐데 끝까지 맞고소를 하고 계속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김웅 기자도 이제 열받은 거죠. 보통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표현이 좀 맞는 건 어쨌건 뭐 아닌데. 김웅 기자가 네. 기자니까 네. 뭔가 진실을 파헤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고 네. 손석희 사장은 어머니 또 네. A씨 인터뷰해서 네. 뉴스룸에서 밝히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면 사과문 쓴다는 거니까 아, 그렇죠. 간단하게 해결할 일을 왜 손석희 사장은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게 참 보면 이 영화 베테랑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미안하다 한마디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벌리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 그만큼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미안하단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꿀리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의혹도 가져봅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 괜히 얘기하면 또 난리치니까 하여튼 의혹이죠. 네. 예, 나오는 의혹. 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하셨고 네. 예. 또 새로운 소식 나오면 계속 취재해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손석희 사장, 김웅 기자가 아주 답안을 제시했네요. 예. 그 답안대로 하세요. 그러면 김웅 기자가 사과문 발표 정식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못하면 또 이거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 어머니가 총기가 있으시다면서요. 지인 A씨 굉장히 친한 것 같은데 하루라도 빨리 손석희 사장 이 문제 털고 뉴스룸에 나오든지 아니면 뉴스룸을 떠나든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여러분들 꼭 눌러주세요. 추천 버튼,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